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 진짜 마지막 강의네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및 춤 참조 정말 중요하죠. 우리 V룩업하고 H룩업, 특히 V룩업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엑셀 파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보통 하게 되면 뭐 학번 뭐 아이디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름, 네임, 뭐 전공 먼저 하죠. 뭐 전공, 그 다음에 뭐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보통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조교가 이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줘요. 나중에 이제 저희 전산에 이제 성적이나 평가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전체 리스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뒤에서 나오지만 요거를 숨기기 이거 클릭한 다음에요. 숨기기 기능이 있으면 이 숨기면 요게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1, 2, 3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게 보이는 데서는 이게 숨겨져서 나와요. 그렇죠. 연락처가 이제 숨겨지고 뒤에는 이제 제가 만든 예를 들어서 출석이 뭐 20% 보통 그러죠. 20%뭐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식 그리고 뭐그 다음에 총점 평균 등급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if 그 함수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A라고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전산에 입력해 보는 거죠. 그냥 바로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상대평가니까 몇 명까지는 줄 수 있으니까 A 줄 수 있고 B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참고로 이렇게 이걸 row라고 해요 영어로. 알았죠? 그리고 요 부분 뒤에 있는 거를 칼럼이라고 합니다. 칼럼. 지금 이게 잘 안 써지네.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하면 되지롱. 그쵸? 컨트롤 G 하면 살아나요. 자, 요거를 이걸로 써야겠다. 이걸 row라고 합니다. 영어로 row.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근데 이제 뒤에 여기 이렇게 어차피 나오잖아요. row. 그쵸? 그리고 여기를 칼럼. 그렇죠.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젠트 실무 듣는 친구들 A, B, C 반 여기 이제 하나씩 탭으로 A 반, B 반, C 반 이렇게 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 어디서 뭐 갖고 와 그래가지고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학점을 매기죠. 그 로하고 행인데 이쪽을 또 뭐라고 하면 레코드라고 해요. 각각의 사람들의 입력이 그쵸 학번에 따라 여러분들 이름 있고 각각 한 줄이 여러분 개인 정보잖아요. 그쵸 학번 아이디 누구 이름 연락처 그래서 이걸 레코드라고 그러고요. 요쪽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래서 필드 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속성.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여러 사람을 비교하는 구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필드라고 하고 야 이건 뭐 들으세요. 그냥 피처라고 그래요. 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뒤에도. 그래서 이 숨겨진 파일 뭐 이런 것들 한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참조가 시험에 항상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업이 왜 많이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하지만 이걸 찾는 게 H룩업이에요. H는 호라이즌, 그쵸? 이 수평이 나오고 V는 vertical,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찾으니까 이렇게 찾으니까 해서 룩업은 보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속성 값들을 보겠다. 참조하는 섬속상을 H는 요 호라이전틀이니까 이렇게 수평면에 있는 각각 여러분 레코드에서 아이디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검색할 값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값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이제 이 데이터에 있는 범위를 찾는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찾겠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열번호.
1, 2, 3, 4 그쵸? 열번호 그다음 검색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만 바뀐 거죠. H룩업은. 그래서 지정한 어떤 셀 영역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우리가 뭐 장한대 한 5천 명이 있다. 그 중에 우리 반만 한 100명, 내 수업들은 100명이잖아. 100명만 딱 뽑고 싶을 때 그 영역에서 첫 번째 셀과 비교값을 찾은 다음에 그 비교값과 같은 행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열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거 엄마 어차피 해봤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실기부터 먼저 한 이유가 해봐야 몸으로 했고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다시 찾아보거든요. 말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말부터 필기부터 들어가면 시험에 실제 필기 다음에 실기 보는데 이런 실무 과목은 바로 필무를 하면 그냥 다 드립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H룩업도 우리 했던 거잖아요. 지정한 첫 번째 세 비교값을 찾은 다음 똑같죠? 비교값 같은 뭐야? 열에서 그 비교값 내가 하는 비교하려는 열과 같은 거에서 그래서 그 지정한 행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칼럼은 아까 참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 번호. 자, 여기서 셀 주소에 대한 열 번호를 알고 싶을 때. 그리고 열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columns고요. 로는 어떤 행이죠. 그 행 번호를 알고 싶을 때. rows라고 하면 복수잖아요. 그럼 행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는 뭐 choose라는 게 있긴 있어요. 여기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왜냐면 어떤 인덱스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특정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인덱스하고 번호 값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아시고요. 나머지 이거 두 개는 제가 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들으시면 다 외우셔야죠.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 이 보시면 요 점수하고 학점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 값이니까 C2에서 G3까지 지금 요 범위예요. 요런 범위가 갖고 있어요. 근데 C5 그쵸? 여기에 76일 때 이 학점이 얼마가 나오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이 범위 중에 그러면 이거 뭘 써야 돼요? 우리가 이게 열에서 열로 이렇게 속성값이 나와서 된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속성값이 있는 게 행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으면 H룩업을 찾는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 H룩에서 내가 원하는 게 C5예요. 그렇죠? 요 7이 내가 지금 참조할 값이다 이거죠. C5. 그리고 전체는 C2에서 어디에요? 2에서부터 G3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전체 이 영역을 내가 참조를 하겠다. 그 중에 이제 1하고 2가 뭐냐면 요거 1이고 2죠. 요 두 번째 값. 그렇죠? 요 값을 찾겠다. 학점 값을 찾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rue하고 false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서는 false를 해야 돼요. true를 해야 돼요. true를 해야죠. 자, 여기 잘 보시면 76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이거 범위잖아요. 60점이면 D고 70점이면 C고 80점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쵸? 90점이면 90점 이상이면 A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true로 하게 되면은 비슷한 걸 찾는 거고요. false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같은 거야 되는데 정확한 76가 없잖아요. 그러면 답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그냥 비슷한 거면 돼? 이 범위에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괴랑 범위에 비슷한 값을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논리함수예요. 그쵸? 우리 알다시피 불리언이라고 하죠. if. 기억나시죠? 조건식을 쓰고 이게 맞으면 값 1에 그 다음에 값 2에 이런 거죠. 즉 양자택일하는 거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if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A 여기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B의 결과 두 번째 값이 나오고 and는 이 조건을 쭉 나열한 다음에 조건이 다 맞아야지 and는 and 그쵸? 이고 이렇게 한국말이면 이거는 이거나 이렇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죠. true 이게 뭐냐면 true하고 true면 요것만 맞아요. true로 나와요. 나머지는 and 조건일 때는요 다 false가 나오죠. 둘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false하고 false면 그냥 당연히 false고 근데 요 오화 조건은요 하나만 맞으면 돼요. true하고 true
그쵸? false하고 false. 그러면 이것만 false로 나오고 false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true하고 false다. 이 권하니까 나오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 에러가 있으면 수식의 값이 나오다. 즉 수식 오류하면 지정한 값을 나오게끔. 이건 뭐냐면 통계 때문에 그래요. 통계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안 했어. 1, 2, 3, 4, 5번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막 7, 1번을 찍었어. 없는 거를. 그러면은 그걸 다 7, 뭐 이런 식으로 글자로 표현하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면 그냥 뭐 99구나 99나 뭐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내가 원하는지 않은 값이 나온 거를 다 한 줄로 하나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뭐 내가 1, 2, 3, 4, 5만 요구했는데 막 7, 8이 있고 7, 9도 있고 12도 있고 막 그러면 이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수식을 만들어서 이 값 999, 99를 찍어 9를 찍어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만 찾으면 9만 있는 것만 하면 오류가 있으니까 그 오류를 우리가 수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보는 게 더 편해요. 봐보면 G2부터 G5 영역이에요. 그죠? 요거죠, 요거. 내가 이제 판정하고 A, B, C 같은 거예요. 우수, 보통, 노력. 그죠? 한마디로 A, B, 최우수가 그러니까 뭐 B, C, D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자 봐봐요.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 100 이상이나 160 미만이면 보통, 100 미만이면 노력이라고 할 거고, if에다 조건을 하고 그 수식을 하죠. 그럼 if로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 봐봐요. 이거 맞죠? 5월 조건이 하거나 이거는 아니니까 딱 봐도 1, 2, 4번이 첫 번째는 맞아요. F2가 16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우수를 찍어. 자, 요 안에 이거는 요거면 요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 1번은 틀렸죠. 요 보시면 우수고 만약 그 안에서 또 F2가 그쵸? 여기서 요거부터 이제 또 우리 하나 들어가죠. 만약 일단은 F2가 160 이상이거나 크거나 같으면 우수고요. 이제 또 하나 if를 더 넣은 거예요. 한 번에 가려고. F2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통이고 아니면 노력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으니까 2번이 답이죠. 이렇게 if를 또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거 봐봐요. 수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일단 2번이 답이니까 2번 한번 볼까요? 자, 5월 조건부터 먼저 가야 되죠. 자, 이거 보면 C2에 값이 있는데 그 셀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까? 그럼 40 이상이죠? 이 거나 여기 동그라미야. 이게 5어잖아요. 또는 D2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6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게 if 구절에 걸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뭐면 거나고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그때는 막 치는이라고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기는 이런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컴퓨터는 실습을 통해서 그런갑다. 우리 이미 알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냥 출결 사항을 위해서 그냥 나도 몰랐는데 그 출판사가 너무 친절하게 그 답안지까지 줘는 바람에 그냥 저한테 보내는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보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항상 그 출석부 체크하는 거 보면 100명 중에서 한 20명은 포기하신 것 같고 보면 한 7, 80명 정도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연습을 했겠죠. 꾸준하게 숙제를 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축제를 안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해요. 일단 지금 출결사항은 다 있지만 역으로 이제 쭉쭉쭉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이 문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나 지금 좀 여러분 그 시험 보는 기간에 조절을 할 거예요, 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점이면 몇 점이에요. 왜냐면 90점 이상이 나와야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절대평가면 더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래요. 근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꼭 90점 이상이 아니어도 A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언급은 했지만 80점이면 보통은 B라고 생각하죠. 근데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번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60%를 다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그냥 대충 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원래대로 CD가 나오겠지만 뭐 이게 오픈북이고 다 뭐 짜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여러분 봐기에 전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으면 해본 사람은 정말 쉽게 풀 텐데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완전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필기 시험 준비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필기로 보니까 그래서 뭐 제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상황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코로나를 원망해야지.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점은 잘 주려고 노력할 거고 어찌됐든 다 주고 싶어도 40%만 A가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객관성을 한 거고 A하고 B를 나눌 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동점자를 처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모수 자격증이 있으면 가장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인일 뿐 아니라 국제 공인 어디 150개국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으신데 하나 있는 분도 있고 두 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 하나 있는데 엑셀 있는 사람 두 개 있는 사람이 왕이죠. 두 개 있으신 분은 뭐 A, B. 왜냐면 항상 보면 가장 그 컴플레인이나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성적 이의 신청을 보면 B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안 나왔어요 이러는데 이번에는 찍소리 못 할 거예요. 그쵸? 모수 자격증 뭐너 없잖아. 아니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공평할 것 같아요. 그쵸? 법정에 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국가 자격증이니까. 그러면은 그쵸? 국가 자격증이니까 150개국에다가 컴플레인을 거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잠깐 딴짓했네요. 자, 정렬이에요. 정렬은 우리가 쫙 기쁘게 뭐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알죠? 정렬 기준은 그냥 이런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최대 64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단일로 우리가 해요.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숨겨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리할 때 연락처를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이제 연락할 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근데 뭐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가렸다가 나중에. 그렇지만 정렬 시 이동되지 않아요. 이 행렬은. 그 숨겨진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렬한 다음에 다시 숨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색상별 정렬이 가능해요. 이거 아주 유용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은데, 내가, 어떠한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거래 내역이 한 회사가 같은 날에 계속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 개의 업체랑 거래를 하잖아요. 호텔에 일할 때 이거 영업사원들이 마케팅 팀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 업체, 우리랑 거래하는 A 업체는 뭐 빨간색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이면 그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나오고 그 빨간색만 솔팅해줘 이렇게 정렬하면 그 업체만 쫙 모아가지고 뽑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글꼴색이나 셀색 셀 이 안에 하는 거 셀이 바탕화면이죠. 그러니까 아이콘을 중심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범위만 정렬할 때 해당 부분을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면 돼요. 드래그해서. 그리고 좀 지적을 하니까. 그리고 열 단위 정렬은 이렇게 그렇죠? 열 단위로 정렬할 거는 데이터 목록에 있는 행머리글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머리를 제외하고 데이터 목록을 범위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예외사항 같은 거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한 번도 연습 안 해가지고 말로만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서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할 겸 한번 엑셀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나? 정렬을 보면 오름차순 올라간다는 건 예를 들어서 숫자라고 그러면 점점 커지겠죠. 1부터 100이면 이거예요.
그리고 숫자로는 가나다라 이렇게 했죠. 내림차수면 거꾸로 다나가 또는 3, 2, 1, 100에서부터 이렇게 뭐 100, 내림차수는 클릭하면 99 이렇게 1까지. 자, 그래서 요런 오름차수 정렬, 내림차수 정렬 순서 나옵니다. 그쵸.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 공백문자, 특수문자, 영문자 순이고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림차수 정렬할 때 영문자는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 대문자가 큰데, 예를 들어서 영문자가 소문자가 먼저 나온다. 내림차수 정렬할 때 그러면 틀려요. 오름차수로 정렬할 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한글은 왜 그러냐면 영문자보다 그 바이트라고 그래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한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 컴퓨터 메모리 데이터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USB로 뭐 128기가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USB나. 그러면 숫자는 하나만 써요. 비트 단위로.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공백문자는 더 많이 쓰고, 2개 쓰고, 뭐 이건 특수문자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영문자, 그거보다 한글은 더 크다. 그 다음에 false, true 이렇게 반환되는 논리값, 그 다음에 오류값, 빈셋 이런 순으로 오림차순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빈셀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똑같이 동일한 건 빈셀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바탕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숫자부터 시작했는데 빈셀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공간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래서 문제 데이터 정렬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64개 이런 거 외워야 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 맞죠? 그리고 숨겨진 열이나 헬은 데이터 정렬 전에 표시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를 할 때 정렬하는 건데 오름차순이에요. 그때 소문자가 먼저죠. 대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뭐 셀이나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 가능합니다. 그때 아까 설명 자세하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터링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뽑고 싶은 것만 딱 엑기스만 뽑는 게 필터링이죠. 즉 사용자가 내가 조건에 맞는 레코드. 그렇죠? 레코드는 이 행입니다. 각각 예를 들면 김말자, 김을동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레코드별로 추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보, 각각의 사람의 정보, 물건이면 물건 정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험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자동 필터를 사용하려면 목록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성의 이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거 나면 이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동 필터를 하면 반드시 열 레벨이 있어야 되고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데이터 항상 레코드 단위, 아까 지금 레코드 행 단위.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정보 아니면 상품의 정보.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이용하면요. 필터링 조건에서 하나의 행에 입력하면 입력한 조건에 모두 만족, 엔드 조건이죠. 그 데이터가 필터링 되고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하면 그 중에 하나 오화 조건으로 데이터가 필터링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연습 삼아서 그때 한번 해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보죠. 그러면 자, 이 문제 보면 답이 있어요. 근무 기간하고 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성 값이죠. 자, 근데 행 단위로 이제 출력이 돼요. 15년 이상이에요. 이거죠. 이렇게 표시하죠. 50세 면서 엔드죠. 두 개 다 만족해야죠. 그러면 같은 쪽에 생에 있어야 되죠. 직원의 데이터를 필터링은 1번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고급 필터를 실행 결과에 대한 옳은 겁니다. 자, 이거는 영업팀이 아니라는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니면서, 이면서는 다 날려. 이런 걸 소거법이라죠. 아닌 것,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면서예요, 건화요. 같은 줄에 있으니까 건화는 오화 조건 엔드. 자, 답 나왔네요. 30년 이상인. 그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목표값 찾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연습해봤죠? 수식 결과만 알고, 결과는 우리 알고 있어. 결과를 계산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이거 좋은 건데, 문제를 보면 금방 알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셀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특정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셀 값을 계속 변경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찾을 값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에 맞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했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 단추를 클릭하고 거기에 목표값 찾기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개 나왔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우리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예측하고 싶어요. 우리가 몇 개 팔려야 우리가 판매액 이게 결정했거든요. 이만큼 내가 팔아야 이익이 남아. 그러면 요거 이만큼 목표액이 이만큼인데 요거 하려면 얼마나 팔아야지? 요거가 값이 지금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과를 값을 딱 했는데 이번 달 판매 수량이 여기 36개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벌었어. 아, 목표가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아까 가상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걸 몇 개 팔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있지만 요거를 1000으로 준다면 이 데이터를 건들지 말고요. 거기에 이제 찾는 우리 팝업 창 있죠? 목표 찾기에다가 1000개 내가 찾는 값을 한다면 이 값을 1000개로 변경된다면 요 판매량이 얼마큼 돼야 되는가? 분명히 늘어야 되는데 몇 개 정도를 팔아야 되는가?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목표값 잡기라는 거고 바로 다음 문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게 있어요. 우리 똑같이 했을 거예요. 찾는 값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65예요. 수식셀은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판매량, 컴퓨터, 프린터, 캠코더 그래서 평균 60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요 값이 있잖아요. 수식셀은 요거 F320. 자, 요거 봐봐요. 요 입이 평균이 지금 60인데 내가 65가 되고 싶어요. 그쵸? 요 찾는 값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쵸? 여기 보시면 F3인 그쵸? 컴퓨터 바꿀 값이 여기 바꿀 값 볼게요. 지워버렸네. 자, 내가 지금 컴퓨터는 얼마나 팔아야 될까? B3이잖아요. 요 컴퓨터. 요 절대 참조로 지금 돼 있죠. 컴퓨터를 몇 대를 팔아야 되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게 컴퓨터가 60이 아니라 더 많아야지 65에 가깝겠죠. 이게 딱 보도 70 정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자료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특수한 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촉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싱글룸이나 아니면은 객실이라고 하면 스위트룸이 판매가 저조해. 그러면 이 판매를 좀 늘리고 싶은데 몇 개를 팔아야 되겠지? 평균 이 정도는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그러면 그 찾는 값이 똑같아요. 지금 한 달간 스위트를 60개 팔았어. 아, 이거 65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 스위트룸이라고 그러면 스위트룸 몇 개 팔아야 되나? 그렇게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목표값 찾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참 이태원 사건만 뭐 꼭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 대면 수업이 됐었으면 일부라도 같이 하고 녹화 방송은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험은 이제 한번 대면 시험 그 수업이 되면 대면 시험도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좀 종식이 되지 않더라도 좀 한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학교 오는 데는 문제 자기 조심만 하면 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든 이게 다시 2차 대유행이 안 돼서 꼭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웨어 양진욱 교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